거대한 홀 안에서 거대한 마법진이 신비로운 푸른빛을 발하며 넓은 공간 전체를 감쌌다. 아래쪽에서는 어두운 색의 제복을 입은 수많은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위쪽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놀라운 결과가 표시되었다. 형상 영역의 지름은 41m. 신입생이 첫날부터 4대 형상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주황색 머리카락을 가진 한 소녀는 감탄으로 반짝이는 눈을 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옆에 친구에게 고개를 돌렸다. 소문대로 그는 모든 선생님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어. 에이미,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에이미 카르미스는 어색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아름다운 녹색 눈은 평소와 다르게 크게 뜨여 있었고 그 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주시하지 않을 때 입술에 미소가 사라지자 속으로 생각했다. 내 예상대로야.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 너무 위험해. 비밀리에 그에게 접근해야겠어. 에이미의 표정은 단호해졌고 눈빛은 차가웠으며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다. 화려한 마법진 한가운데 신비로운 푸른빛이 공간을 감싸는 가운데 에텔라 로미는 안경테를 살짝 밀어올리며 제자의 재능에 속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전능이라는 측면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마치 평생 산에서 고된 수련을 쌓은 것 같았다. 맞은편의 시론의 아리아는 자신의 영혼 영역이 변하고 있음을 깨닫고 놀란 얼굴로 선생님을 올려다보았다. 선생님, 크기가 훨씬 더 작아졌어요. 에텔라가 온화하게 미소 짓자 그녀의 목소리가 명확하고 침착하게 울려 퍼졌다. 그래, 크기가 줄어들면 밀도가 증가한단다. 이 정도 밀도라면 대부분의 물리적 충격으로는 너의 영혼 영역을 깨트리기에 충분하지 않을 거야. 게다가 이 밀도는 정신공격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준단다. 아주 잘했어. 이제 영혼 영역을 해제해도 된단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로네가 기뻐하며 대답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를 둘러싸고 있던 마법의 빛 입자들이 사라졌다. 동시에 대강당 전체에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잘했어 신입생, 축하해. 열렬히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시로네는 깜짝 놀랐다. 넓은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얼어붙었고 뺨은 갑자기 붉게 물들었다. 그는 당황해서 왜 모두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당황하고 부끄러워서 그는 서둘러 몸을 굽혔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델라 교수는 안경테를 살짝 밀어올리며 시론을 관찰하는 동안 사색에 잠긴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수비 자세를 완성하는 데 있어 그의 총명함을 인정하지만 그가 집중형이고 비정상적으로 넓은 영혼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자세에서 성공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그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시선이 느껴지자 시론은 고개를 살짝 돌렸고 뺨에는 옅은 붉은기가 스쳐 지나갔다. 사방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시선이 시론에게 쏟아졌지만 모두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 무리의 상급생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론을 평가하고 경계하며 웅성거렸다. 그의 재능은 정말 놀라워. 곧 우리 학년에 올라올 것 같지 않아? 경쟁심이 공기 중에 피어났다. 다른 한편에서는 여학생 무리가 감탄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시론을 바라보며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한 학생은 감탄을 숨기지 못하고 정말 인상 깊어, 심지어 첫날인데도 라고 외쳤다. 그러나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군중 속에는 차갑고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찬 시선들이 숨어 있었다. 한 학생은 혀를 차며 시론을 찌푸린 얼굴로 팔짱을 끼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시선이 있었다.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에이미 카르미스는 어둠 속의 불꽃처럼 새빨간 머리카락을 들이우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에게서는 어둡고 섬뜩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지만 더 무서운 것은 시론에게 고정된 그녀의 눈빛이었다. 그것은 깊이 파고드는 차갑고 소름 끼치는 시선이었다. 다음 날 하늘은 푸르고 맑았으며 따뜻한 햇살이 웅장한 아카데미 건물 위로 쏟아졌다. 고요한 복도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울렸다. 특별한 시선을 가진 또 다른 그림자가 시로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보라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후드망토를 걸친 여교사가 교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게 손잡이를 잡고 문을 밀고 들어갔다. 문이 활짝 열리자 안에는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찬 엷은 강의실이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시끄럽던 교실은 갑자기 극도로 흥분했다. 학생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외쳤다. 와, 시에나 선생님이다.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도 해주세요. 엄숙한 강의실에서 시로네는 강단에 막 올라선 여인을 알아보고는 갑자기 몸을 움찔했다. 아, 저 사람은, 그는 내심 놀랐다. 바로 입학시험에 있었던 그 무서운 교수였다. 분홍색 머리카락에 지적인 안경을 쓴 여인은 두 손을 두꺼운 책 위에 올려놓고 똑바로 서 있었다. 시로네는 시에나가 사실 명문 5반을 담당하는 교수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주변 학생들은 흥분한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옆자리에 앉은 한 남학생이 시로네의 어깨를 치며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단해, 우리가 7년인 중 한 분께 가르침을 받게 될 줄이야. 하지만 시에나가 이곳에 오는 진짜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로네를 직접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반을 맡았다. 시에나는 다른 교수와의 논쟁을 떠올리며 내심 자정이 났다. 타드 교수 정말 귀찮아. 저런 인재를 5반에 넣어두면 알아서 따라올 거라니. 여기까지 생각하자 시에나는 안경테를 살짝 밀어 올리고 날카롭고 결단력 있는 시선으로 시로네를 똑바로 향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시로네, 내가 너를 빨리 진급시켜주겠어. 너는 당연히 우리 반 학생이 되어야 했어. 보이지 않는 살기에 시로네는 몸을 떨었다. 그는 교수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는 것 같다고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분명히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내가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뒤쪽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갑자기 입을 열어 침묵을 깼다. 교수님, 첫 수업이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더 딜리버리 서저로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교수님, 정말 테드 교수님과 데이트하시는 건가요? 시에나의 얼굴은 즉시 불쾌한 표정으로 변했다. 그녀는 손을 살짝 움켜쥐었고 보이지 않는 차가운 기운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시에나는 손을 들어올렸다. 빙점의 푸른 마법 기류가 폭발하듯 솟아올라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반짝이는 수정 구슬로 응축되었다.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와 교수님의 형상을 강렬한 얼음 후광으로 감쌌다. 마법의 빗줄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시에나는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마법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차가운 공기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냉각이란 무엇인가요? 그녀의 말이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싸늘한 냉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서리가 빠르게 창문을 흐리게 덮고 천장의 샹들리에에 달라붙었다. 교실 한가운데 앉아있던 시로는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이해하려 애쓰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뼈를 애는 듯한 추위에 다른 학생들은 몸을 웅크렸다. 한 학생이 두 팔로 몸을 꽉 끌어안고 떨며 더듬거렸다. 저기 교수님, 너무 추워요. 시에나는 시선 하나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가 춥다고 느끼는 것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증거란다. 시에나가 강의를 시작하자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운 공간에 또렷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냉기 에너지라는 개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도는 무한히 오를 수 있지만 무한히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자 차가운 기운이 응결하더니 갑자기 공중에서 수많은 반짝이는 얼음 결정으로 부서져 흩어졌다. 에너지가 0에 도달하는 상태를 우리는 절대 영도라고 부릅니다. 시에나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벽을 뒤덮기 시작하는 서리에 손가락을 가리켰다. 이 방에서 에너지를 조금만 제거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얼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떠있는 얼음 결정들을 살짝 움직였다. 하지만 그것들을 미세한 입자로 나누어 대류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사람을 죽일 만큼 충분히 차가운 온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여러분이 방금 경험한 것을 통해 느꼈을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강당 전체는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자신들이 방금 죽음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자 학생들의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동시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가 방금 죽을 뻔한 건가? 닥쳐오는 공포 속에서도 시에나는 침착하게 몸을 돌려 얼음으로 뒤덮인 창문 쪽으로 규칙적인 발걸음을 옮겼다. 학생들에게 등을 돌린 채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어조로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마법사는 그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할까요? 더 딜리버리는 칠판 앞에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주의 깊게 듣고 있는 학생들을 흩어보았다. 금발의 푸른 눈을 크게 뜬 한 학생은 교수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했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시에나는 맑으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들은 아무런 도구나 장비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마법을 발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분필로 칠판에 작은 인물을 그리고 그 주위를 푸른 빛을 내는 원으로 둘러쌌다. 그녀는 강의를 이어갔다. 마법사들은 정신 영역 내부의 세계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부적인 지역에 한정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마법사는 신과 같습니다. 빛, 냄새, 물리적 감각 등 오감을 자극할 때 마법사의 특별한 감각은 그들이 그 현실을 지배할 특별한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마법사가 손바닥 안에 작은 생태계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는 것 같았다. 시에나는 분필로 칠판을 가볍게 두드려 모든 학생들의 주의를 끌었다. 하지만 이러한 신과 같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깊은 신비감을 담아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법사가 마법을 발동하려면 그들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녀는 칠판의 파란색 원 위에 두 단어를 단호하게 썼다. 그리고 그 조건들은 바로 전능과 전지입니다. 마법사들은 전지와 전능을 사용하여 마법을 발동시킨답니다. 시에나가 강의를 시작했다. 너희들이 아무리 전능하다 해도 지식이 없으면 마법을 발동시킬 수 없어. 그래서 마법사들은 아무리 뛰어난 감각을 지녔다 해도 학자들처럼 세상을 연구해야 하는 거지. 그 말은 시론의 마음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학자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푸른 두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번뜩였다. 아, 그렇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어떤 마법도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거였어. 고통스러운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어둡고 혼란스러웠다. 희미한 공간에서 그의 몸이 무자비하게 구타당하고 완전히 무력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었다. 폭력의 폭풍이 흐릿하게 번지는 가운데 무섭게 빛나는 눈을 가진 검은 그림자가 그의 실패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전지에 대해 아무런 개념도 없었어. 시론은 쓰라리게 깨달았다. 그래서 전능만 열심히 단련했던 거야. 시론의 생각이 가라앉아 시에나의 목소리가 다시 그를 현실로 이끌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학생들을 마주했고 안경 너머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너희들 모두 이 학교에서 아주 많은 과목을 배우게 될 거야. 정신 영역은 마법을 이루는 절반의 요소일 뿐이야.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훌륭한 마법사가 될 수 없을 거야. 그 말을 하며 시에나의 입가에는 정교하고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그녀가 각 학생의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듯이.
시에나 교수는 또렷한 목소리로 이제 원소 화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즉시 학생들 전체가 흥분과 존경심을 담아 가르침을 청합니다 라고 일제히 외쳤다. 학생들 무리 속에서 시로네는 조용히 서 있었고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창문에서 쏟아지는 빛은 그 주위에 희미한 후광을 만들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보석처럼 푸른 그의 눈은 강철 같은 결심으로 빛났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는 혼잣말을 했고 이마에는 땀 한 방울이 살며시 흘러내렸다. 나는 마법사가 될 수 있어. 수업이 끝나자 해질녘이 찾아와 알페라스의 하늘을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의 찬란한 색조로 물들였다. 따뜻한 저녁 햇살은 학원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잘 다듬어진 정원들을 비추며 웅장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캠퍼스 내 돌 포장도로 위에서 두 명의 학생이 대화하고 있었다. 한 명이 물었다. 오늘 도서관에 갔었니? 다른 학생은 여전히 책을 손에 든 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마 가야 할 거야. 우리 곧 시험 있잖아. 나무 탁자에서 활발한 대화가 학문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오갔다. 한 호기심 많은 학생이 물었다. 그럼 너의 연구 주제는 뭐야? 탁자 아래에서 다른 목소리가 답했다. 우선 발명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 수업이 끝나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향하거나 연구 그룹에 참여했다.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시로네는 책을 꽉 안은 채 돌로 포장된 길을 조용히 혼자 걸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매일 도서관에 있어.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수업 시간에 귀족들을 겨우 따라갈 뿐이야. 잠 부족 때문에 너무 피곤해. 극심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의 푸른 눈이 빛나자 안도감과 결심이 담긴 미소가 그의 입가에 피어났다. 하지만 마법을 배우는 것은 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 대담하고 희망적인 생각이 그의 발걸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잠의 피로성을 없애는 주문을 만든 사람이 아직 없는 걸까? 시로네에게 갑자기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고 그는 자신의 발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했다. 곧이어 놀라움은 경악으로 변했다. 몸 전체가 비현실적으로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시로네는 통째로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넓은 마당이 있는 운동장 풍경은 급히 아래로 물러났다. 그가 점점 더 높이 날아오를수록 귀에는 바람 소리가 윙윙거렸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시로네는 책을 꽉 끌어안고 푸른 눈을 공포로 크게 떴다. 잠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나 지금 날고 있는 거야? 바로 그때 뒤에서 강한 힘이 그의 옷깃을 잡아쳤고 그는 비명지를 뻔했다. 검은 그림자가 시로네의 등 뒤에 거대하게 나타났고 어둠 속의 눈은 섬뜩한 빛을 발했다. 공포가 젊은이의 마음을 잠식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사람이란 말이야? 황혼빛으로 물든 하늘 한가운데서 수수께끼의 검은 그림자는 시로네를 꽉 움켜쥐고 고요함 속으로 가라앉아가는 아카데미의 지붕들 위를 떠다녔다. 주변 공간이 뒤집어지고 거대한 숲 전체가 흔들리며 시로네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높은 곳에서 자유낙하하며 비명을 질렀고 결국 텅 빈 공간에 부드러운 땅바닥에 몸을 쭉 뻗고 쓰러졌다. 가방과 공책이 멀리 튕겨나갔다. 아픈 머리를 문지르며 시로네는 입안에서 중얼거렸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근처 나무 아래에 검은 망토를 입은 그림자가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멍하니 바라보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로네의 혼란 속에서 그 사람은 천천히 손을 들어 후드를 내렸다. 그는 얼어붙었다. 불꽃처럼 선명한 붉은 머리카락 폭포가 쏟아져 내렸고 저녁해의 부드러운 노란빛 아라 간짝였다. 도도한 푸른 눈을 가진 단아한 얼굴이 드러났다. 시로네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눈은 놀라움으로 크게 뛰었다. 흐트러진 금발에 작은 나뭇잎이 붙은 채 여전히 땅에 앉아있던 그는 극심한 당황 속에서 방금 나타난 사람의 이름을 더듬거리며 불렀다. 에이미 카미스? 숲의 고요한 공간 속에서 황금빛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 때 시로네는 갑자기 멈춰섰고 차가운 땀이 관자놀이에 물러내렸다. 언젠가 그녀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재회가 이렇게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줄은 몰랐다. 그는 경악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것이 정말 5년 전의 그 소녀일까? 시로네와 마주선 에이미 카르미스는 불꽃처럼 붉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그의 얼어붙은 표정을 냉정하게 관찰했다. 그 표정,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아직 기억하는군. 내가 짐작했던 대로야.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땅바닥에 주저앉은 시로네는 여전히 경악을 금치 못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저 뭐? 라는 말만 내뱉을 수 있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에이미가 손을 들어 올렸다. 눈부신 불덩어리가 그의 눈앞에서 폭발했고 그 끔찍한 열기가 공간 전체에 퍼지며 흙먼지와 나뭇잎을 흩날렸다. 강력한 불길이 시로네의 황금빛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충격으로 두 눈을 크게 떴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에이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녀의 눈은 위협적인 붉은빛으로 번뜩였다. 그래,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모든 것을 여기서 바로 처리하는 게 좋겠어. 마법의 두 가지 핵심 개념, 전지, 전능. 전지는 마법을 발동하는 데 필요한 원천 정보를 꿰뚫어보는 상태, 즉 주문의 기본 작동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 상태는 학습과 학문적 연구를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전능은 전지의 도움을 받아 마법을 발동하는 능력으로 묘사됩니다. 전능은 마법을 시전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주문의 힘을 증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능력은 정신 수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며 정신 영역이라는 개념을 대신하여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